사진을 찍었을 때, 특히 이제 증명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좌우가 좀 달라 보인다. 뭔가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하면 얼굴이 되게 커 보이고, 좌우가 다르신 분들은 이게 바뀔 때마다 휙휙 바뀌는데, 유독 이제 한쪽이 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 다른 경우에 비대칭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죠. 의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런 대칭이라고 하면은 성형은 김진우. 사진은 이제 우리가 피사체를 담는 이제 2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울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3D라고 보여지는데, 사진으로만 보여지는 내 얼굴은 이런 입체감이 좀 더 실제보다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모습보다는 사진이 좀 더 못한데, 약간 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진에 보이는 눈 크기가 한 80% 실제 크기에 그만큼 더 작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제일 큰 다른 이유는 비대칭. 사진을 찍었을 때 뭔가 좌우가 좀 달라 보인다. 특히 이제 증명사진 같은 거 찍었을 때 딱 너무 적나라하게 얼굴 딱 정면에서 찍기 때문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 약간 좌우가 너무 달라 보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컴플렉스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아니면 뭐 실제로 봤을 때도 본인이 어디서 얘기를 들으셨겠죠. 뭐 너 왜 좌우가 눈이 크기가 달라? 아니면 뭐 콧구멍이 이렇게 삐뚤어져 보여? 아니면 뭐 입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저 같아도 약간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좌우라 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미간 사이 중심점, 이마에서부터 이 턱 끝까지 딱 이거를 우리가 반으로 거의 얼굴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좌우가 누구나 다 대칭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 강동원 씨 사진 한번 보시면은 비대칭이 꽤 있으신 편이에요. 근데 뭐 누구도 강동원 씨 보고 너 비대칭, 이 부분 비대칭인데 못생겼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그런 비대칭에서 오는 약간 주는 분위기가 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사진을 보면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겼다. 아무리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대칭처럼 보이더라도 사실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보거나 CT 같은 촬영을 해보면은 누구나 다 좌우가 조금씩은 비대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때 뭐 팀장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틱톡 이런 데 보면은 챌린지 좌우가 좀 아시네요. 저희 MZ 세대입니다. 지난번에 잘 모르시던데, 연예인 잘 모르셨었는데, 얼굴 대칭 챌린지라고도 부르는데 보면은 되게 막 이렇게 휙휙 바뀌는 경우, 좌우가 다르신 분들은 이게 바뀔 때마다 휙휙 바뀌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블랙핑크의 로제, 휙휙 바뀌는데도 별 차이가 없이 굉장히 좀 대칭이 잘 맞는 아주 드문 경우가 아닐까. 근데 대부분은 다 조금씩은 이게 좌우 반전했을 경우에는 우리 이제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잖아요. 딱 반 접으면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에 대한 약간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약간 대칭 성애자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약간 대칭에 대한 집착. 뭔가 이게 대칭이 됐을 때 내 마음이 좀 약간 편안해지는 게 있거든요. 아, 됐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항상 그거를 추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집착이랄까? 이게 사실 어려운 건데도 대칭을 하는 것이 뭔가 완벽해지는, 100%에 가깝게 완벽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최대한 좀 대칭을 맞춰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대칭이 아닌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이런 얼굴 비대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형은 김진우. 의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런 대칭이라고 하면은, 눈을 먼저 보면은, 눈은 이제 우리가 좌우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그런 비대칭을 쉽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원인은 이제 쌍꺼풀이 뭐 한쪽만 있는 쌍꺼풀, 또는 이제 쌍꺼풀이 있더라도 좌우의 이 쌍꺼풀 두께가 다른 경우에는 약간 딱 봤을 때 약간 비대칭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눈 자체의 이 돌출 정도에 따라서도 이게 약간씩 좀 차이가 나 보일 수가 있거든요. 쌍꺼풀이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코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코는 이제 중심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꼭 비대칭인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으로 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코가 이제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약간 비대칭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고, 이제 콧구멍 같은 경우도 좌우가 좀 다른데 이 콧망울, 코끝에 이제 콧볼이라고 그러죠. 바깥쪽이 좌우 크기가 다른 경우, 결국에 이 콧볼이 다를 경우에는 콧구멍 크기도 좀 달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짝짝이처럼 보이고 그렇죠. 달라 보일 수 있고 또 이제 코끝 같은 경우도 밑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다 내려가는데 여기가 좌우가 그냥 굳이 중심선을 기준으로죠. 좌우가 약간 높이가 다른 경우에 약간 코끝 높이가 좀 비대칭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죠. 입술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좌우가 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세히 보면 이게 입술을 이제 딱 중심으로 나눴을 때 인중 기준으로 중심으로 나눴을 때 이제 좌우가 나뉘는데 두께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한쪽 입꼬리가 좀 내려와 있다든지 입꼬리의 그 각도라고 그러죠. 이 각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거나 저희가 이제 틸팅돼 있다고 그러는데 약간 각도가 좀 틀어져 있는 경우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술에 화장을 하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약간 컴플렉스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눈, 코, 입 말고도 이제 우리가 잘 안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귀가 비대칭인 것 때문에 고민을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당나귀귀라고 부르는 약간 돌출귀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돌출귀. 정면에서 봤을 때 귀가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귀. H.O.T의 토니안 씨 같은 경우 보면 귀가 이렇게 이게 양쪽 이렇게 돼 있으면 그나마 난데 이제 한쪽만 이렇게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쪽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든지 같이 접어가지고 또 얼굴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얼굴 면적, 볼살 뭐 이런 것들이 얼굴이 좌우를 봤을 때 한쪽이 넓어 보이고 한쪽이 좀 좁아 보인다든지 볼살 쪽에 있어서 한쪽이 굉장히 좀 부해 보이고 한쪽은 좀 좁아 보이고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얼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아무래도 한쪽이 너무 넓어 보이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하면 얼굴이 되게 커 보이고 이쪽에서 찍으면 좀 작아 보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또 얼굴에 있어서 이제 우리 골격, 광대뼈 같은 경우도 한쪽 광대가 유난히 좀 부각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광대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 이제 광대활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 보면은 이 부분 뼈에서 보면 약광대에서 옆으로 이어지는 부분 광대활이라고 그러는데 유독 이제 한쪽이 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 그럼 이게 면적이 상당히 넓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대칭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턱 같은 경우도 이 턱선 중심선 기준으로 좌우가 다른 경우에 한쪽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한쪽은 이렇게 샤프하게 올라가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한쪽 턱이 넓으면 턱이 그만큼 넓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을 오신 분들도 많죠. 본인들만의 나름의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런 것들 커버를 하시더라고. 뭐 예를 들면 화장법이라든지 한쪽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가리듯이 이렇게 내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완전 해결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좀 나름의 해결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일단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비대칭이 이제 첫 번째는 골격적인 부분, 이게 뼈 문제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연부 조직, 이제 살, 그 뼈 위를 덮고 있는 이런 살이나 피부의 문제 두 가지로 일단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골격적인 거에서 보면은 윤곽술이라든지 한창 유행했던 뭐 양악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에 이런 비대칭을 어느 정도 교정할 수 있는 수술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골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뼈 수술 같은 거를 좀 아무래도 좀 큰 수술 규모가 크니까 조금 겁나긴 하지만 골격에 비대칭이 있더라도 이 골격을 덮고 있는 연부 조직에 대한 그런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뼈를 덮고 있는 거는 이런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이 좀 너무 부해 보이거나 처졌을 경우에는 이걸 당길 수 있는 뭐 간단하게는 뭐 실리프팅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는 한쪽이 너무 이게 지방이 좀 과다하거나 할 경우에는 뭐 지방 흡입, 미세 지방 흡입 같은 걸 통해서 지방 제거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쪽 턱이 너무 턱 근육이 발달이 돼 있다든지 이쪽 뭐 침샘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돼서 여기가 너무 부해 보인다 할 경우에는 뭐 가볍게는 보톡스 같은 거 시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할 건지 이게 좀 감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뭐 병원에 내원하시거나 뭐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뭐 다른 병원을 가셔도 되는데 어쨌든 전문의를 찾아서 뭐 직접 진찰을 받아보면서 내 얼굴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되는지 또는 처치나 이런 시술을 했을 때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이게 좌우가 완전히 맞춰질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게 누구나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무조건 다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필요하신 거는 뭐 이런 게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기대한 그런 기대치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정립이 되기 때문에 훨씬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높으신 것 같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꼭 뭐 수술이 답이다 이런 건 아니고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비대칭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너무 겁내거나 너무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상담 돈 안 들잖아요. 상담을 일단 받아보시고 만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은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도 그런 본인의 그런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형은 김진우.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고민이 비대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콧구멍이 비대칭해서 항상 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었거든요. 콧구멍을 보여주시면 진짜 콧구멍이 비대칭이거든요. 항상 저도 거울 보면서 그냥 코가 왜 이러지 그랬는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이걸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맨날 이렇게 막 저는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맨날 이런 고민들이 너무 이제 본인한테 스트레스가 되거나 물론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고민이 되거나 이것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올 경우에는 너무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런 전문가나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한번 본인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꼭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고 주변에 이런 비대칭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저희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형은 김진우.